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참 제가 김민석 의원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잘 알고 저희 학생운동도 제가 한 2, 3년 선배고 쭉 그동안 봐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김자영 씨라고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 있습니다. 네. 그분하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통합 21인가 이제 정몽준에 가면서 하여튼 본인이 그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몇 년 동안을 거의 낭인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뭐 생활하고 뭐 좀 갔다가 하고 그러다가 제가 돌아와서 언제 한번 만났는데 그때도 무슨 조그마한 민주당을 알박기에서 만들어 갖고 맞아요. 이름 갖고 있다가 네. 그거 이제 추미애가 어떻게 하든지가 해갖고 추미애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워요. 이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추미애가 가까워서 추미애가 대표할 때 김민석하고 합당을 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명을 민주당을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뭐 이렇게 한다 보니까 민주당이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민주당을 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등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석 당을 함께 M&A를 해서 그 당명을 쓰게 됩니다. 그게 한 게 추미애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와서 영등포에서 이제 국회의원 되고 뭐 새로 장가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참 이번에 보니까 이분은 참 까도 뭐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아까도 제가 오광수 민정수석이랑 비교를 했지만 오광수 민정수석의 그 의혹에 비해서 김민석 지금 총리 지명자의 의혹이 결국 가볍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돈을 빌려놓고 안 갚았다라는데 이거는 이게 전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나올 때 맨날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빌린 거다. 이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 빌렸는데 갚았어야 돼. 안 갚았으면 더더욱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갚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는 지금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재산 신고된 거에 비교하면 그 유학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게 것인가? 아마 전체가 뭐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정치 낭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딱히 직업은 없는 상태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애들은 다 유학 보내고 이게 다 지금 마음속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 글쎄요. 아닙니까? 네. 지금 그게 지금 사실상 거의 충체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의혹의 전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뭐 예전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네. 돌아가셨지만 재산 공개하면 마이너스신데 아이는 막 유학까지 있고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도저히 그 일반인들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지점들이 지금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실 그 정치권에서는 그 민주당을 김민석 민주당이라고 부르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정말 그때 그 양반이 이 강 씨라는 분이 예. 이 스폰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해주고 그걸로 사실은 그때 벌금 600만 원에 맞아요. 추징금 7억 9천만 원인가요? 그거 받아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아들이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데 홍콩에 있는 대학교에 인턴을 갔다라고 그러는데 TV조선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는 인턴 같은 거 고등학생을 왜 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조민하고 비슷한 지금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들 지금 코넬대 다니는데 그 코넬대 학비가 아마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자기 전처가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지금 전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활비하고 이걸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돈을 1,000만 원씩 9명한테 갑자기 빌리더니 또 한다든지 예전에 참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참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모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하잖아요. 네. 아니 김민석한테 딱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왜 추징금 안 냈어요? 딱 이야기하니까 버버버버 거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김민석 총리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다른 좌파 특히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같은 수순입니다. 네. 뭐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들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시기 아마 선배 잘 아시겠지만 이인영 아들 스위스 그리고 임종석 딸 미국 파슨스에 네. 다니죠. 유난히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때 그렇게 반미를 했던 분들이 네. 지금은 그렇게 미국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물론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투영되는 건 그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의 하는 어떤 처사들이 너무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어긋나 있다 보니까 그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말로는 어떤 진보 좌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어떤 물질적인 삶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오늘 이 세 번째 주제 같이 얘기하는 게 이한주잖아요. 네. 이한주 국정교류위원장 같은 경우도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두 아들한테 상가를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아, 이게 정말 말이 잘 안 되는 들었어요. 거예요. 선물로 줘야 돼요. 예.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에 선물로 주는데 애들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동남 아파트라고 저희 동네예요. 아. 여기가 영등포. 여기가 네.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시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큰 사거리에 딱 각진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아, 입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가 코앞입니다. 음.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지상 놓고 보면 정말 이 서울에 있는 노른자 땅 중에 하나고 거기에 이제 허름한 어떤 뭐 옛날식 주상복합 같은 건데 여기를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선물로 두 아들에게 상가 하나씩 딱 주고 네. 공교롭게도 2005년 12월 그러니까 7개월 후에 이 상가가 입지한 요 동남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네. 아,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여기가 이제 지금은 아직 뭐 부수지는 않았는데 지금 39층 주상복합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그 지역 시세를 보면은 아마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마 20억 원 충분히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 나오면 절대 자녀들한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아빠는 없어? 어린이날에 왜 건물 하나 안 줘? 저기서 우리 딸의 이 귀를 다 막았습니다. 아빠는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이 이한주라는 분이 그 뭐 기본소득, 뭐 기본사회 이런 거를 이제 경기연구원장 시절부터 설계했던 맞아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책사 같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과거에 책도 막 여러 번 쓰고 했지만 주장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부동산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폈던 그거 거예요. 환수하면 되겠네. 환수합시다 우리. 근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세워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세워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지분이 자기가 75%를 갖고 있고 나머지 25%를 두 아들에게 반반씩 또 나눠줘요. 그럼 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법인이잖아요, 일종의. 법인이니까 이 법인에서 이제 나중에 뭐 돈이 쌓일 거 아닙니까? 임용금이 쌓이면 그걸 나중에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뭘 피하는 거냐? 이 부동산 증여세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어쨌건 참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